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 하나를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바로 그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이게 뭐냐면 도로 유지 보수 같은 공공 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국도관리원이라고 하죠.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신데 비슷한 일을 하는 공무원하고 임금에서 차이가 난다. 이게 차별 아니냐? 이렇게 다툰 사건입니다. 가장 궁금한 건 이거 같아요.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여기에 해당될까요? 오늘 이 판결의 핵심 논점들 그리고 여러 다른 견해들까지 좀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 내용부터 간단히 볼까요? 네, 원고들이 국토교통부 소속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시는 국도관리원들이었어요. 도로보수원, 과적단속권 이런 분들이죠. 맞습니다. 이분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 근로자 신분이신 거죠. 근데 이분들 주장이 뭐였냐면요. 네, 같은 사무소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받는데 왜 우리는 못 받냐 이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전근수당이라든지 직급 보조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같은 것들요. 아, 그런 수당들을 네, 이게 바로 그 사회적 신분 때문에 차별받는 거다. 그래서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소송을 내신 겁니다. 출장여비도 청구에 찼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아, 네. 출장협의 부분도 있었는데 그건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걸로 봐서 기각됐습니다. 주된 쟁점은 아니었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사건의 법적인 핵심, 근로기준법 6조를 좀 짚어주시죠. 사용자는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차별이라고 하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해요. 두 가지요? 네. 첫째는 비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이어야 하고요. 둘째는 다르게 대우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아하, 비교 대상이 같아야 하고 이유가 없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이 국도관리원의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가 과연 법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이냐, 그리고 또 공무원하고 비교하는 게 맞느냐, 이게 두 번째. 만약 비교할 수 있다면 수당 안 준 게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세 번째 쟁점이 된 거죠. 아, 복잡하네요. 그럼 대법관 다수 의견은 어떻게 결론 내렸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차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원고들 청구를 기각했죠. 기각이요?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지위 자체는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 6조가 말하는 사회적 신분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봤고요. 사회적 신분이 아니다.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은 애초에 국도관리원의 비교 대상 집단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여기서 딱 선을 그은 거죠. 공무원은 헌법상 직업 공무원 제도에 따라서 국가와 맺는 관계가 공법적인 신분 관계잖아요. 네, 그렇죠. 근로조건도 다 법령으로 정해지고 단체 교섭 대상도 아니고요. 또 다른 곳으로 발령 날 수도 있고 보수체계도 좀 특수하고요. 정책적인 목적도 반영되고 이런 점에서 일반 근로계약을 맺는 국도관리원이랑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점 자체가 다르니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논리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교 자체가 성립 안 되니까 수당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더 따져볼 필요도 없다. 이게 다수 의견의 결론이었어요. 명확하네요. 근데 모든 대법관이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다면서요? 별개의 의견도 있었다고요? 네, 권영준 대법관의 별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은 그러니까 청구 기각에는 동의를 했어요. 아, 결론은 같은데 이유가 다르다. 맞습니다. 논리가 달랐어요. 다수 의견과는 다르게 무기계약식 지위도 경우에 따라 사회적 신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비슷한 일을 하면 공무원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왜 차별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 이유는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직급 보조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그 직급 체계랑 관련이 깊잖아요. 그런 성격을 고려해야 하고 또 이분들이 노동조합 통해서 단체 협약을 맺고 그 과정에서 호봉자를 도입하는 등 임금 체계 개선이 또 있었거든요. 아, 노조 활동으로 처우 개선이 있었군요. 네,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 지금의 차이가 위법한 차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논리가 좀 다르네요. 그런데 또 완전히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고요. 5명이나 됐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5명의 대법관은 아예 결론 자체에 반대했습니다. 즉, 차별이 맞다고 본 거죠.
특히 일부 수당에 대해서요. 어떤 수당들이죠? 가족 수당하고 성과상여금. 이 두 가지는 합리적 이유 없이 지급 안 한 거다. 명백한 차별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분들 논리는 뭐였을까요? 이분들은 비교 대상을 판단할 때 법적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사업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느냐,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사건 공무원은 당연히 비교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죠. 뭐 기간제법 판례 같은 것도 근거로 들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도 이게 한번 정해지면 사실상 바꾸기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 좀 낮은 차후가 계속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런 현실이 있죠. 그런 점을 고려하면 이것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럼 가족수당이나 성과상여금은 왜 특히 문제라고 본 건가요? 그 수당들의 성격을 보면요.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주는 거잖아요. 일종의 생활보조적, 복지적 성격이죠. 성과상여금은 말 그대로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수당들은 국도관리원이라고 해서 지급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렇게 본 겁니다. 단체 협약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런 차별이 다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런 비판도 했고요. 와, 정말 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군요. 결국 이 판결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할까요? 네, 정말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 판결은 결국 공무원이라는 법적 신분과 비슷한 일을 한다는 노동의 실질, 이 둘 중에 뭘 더 중요하게 볼 거냐 하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다수의 의견은 그 법적인 형식, 신분 차이를 더 크게 본 거고, 반대 의견은 노동의 내용, 그 실질을 더 강조한 거죠. 법 해석이라는 게 참 어렵네요. 맞습니다. 같은 법조항을 두고도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시각차가 크다는 게 그걸 보여주죠. 그리고 이 문제가 중요한 건 이게 비단 국도 관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수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다수의 의견처럼 법적인 신분 차이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과 또 반대 의견처럼 비슷한 노동에는 비슷한 대우를 요구하는 목소리 사이에서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공공부문 안에서 이런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 문제를 법이나 정책이 어떻게 다뤄야 할지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